1388년 고려의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위해 출정했으나 위화돼서 회군을 결정하며 고려 왕조의 몰락을 불러왔다. 1388년 4월 고려 우왕과 최영은 5만 대군을 동원해 명나라 요동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장군 이성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사불가론을 주장했다. 첫째, 여름철 원정을 강행하면 병사들이 지쳐 전투력이 약화된다. 둘째, 명나라를 공격하면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크다. 셋째,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넷째, 고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6월 이성계는 위화돼서 회군을 감행했다. 개경으로 돌아온 그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다. 이는 고려의 몰락을 가속화했고 이후 조선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회군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반전으로 기록되며 단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1389년 고려 왕실은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실각한 우왕은 복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 불안 요소였고 결국 이성계 세력은 우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새 국왕으로 옹립했다. 공양왕은 이성계의 지원을 받아 즉위했지만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이 시기 고려 조정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친원파 세력은 완전히 몰락했고 신진 사대부들이 주요 관직을 장악하며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이듬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정세를 탐색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고려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결국 1389년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고 조선이 다가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로 기록된다. 1390년 고려 왕조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공양왕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미 조정의 권력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이들은 고려 왕실을 유지할 의도가 없었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행정 개편을 통해 기존의 권문 세족을 견제하고 신진 사대부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동시에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며 조선 건국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고려 왕실을 구탱했던 세력들은 급격히 몰락했고 충성파 대신들도 힘을 잃어갔다. 1390년은 고려 왕조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건국이 목전에 와 있음을 예고하는 시기였다. 1391년 고려 왕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부패한 권문 세족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토지 개혁이었다. 고려 말기 토지는 소수의 권문 세족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에 신진 사대부들은 공정한 토지 분배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91년 결국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권문 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과전법의 시행은 단순한 토지 개혁이 아니었다. 이는 곧 고려의 몰락과 조선 건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이성계 세력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며 1392년 조선을 개국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1391년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